다음 순서에 주간사 2주 뒤인 저희가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4월 10일 금요일, 10일 일요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입주 박람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입주 박람회를 책임지고 안내할 공식 주간사의 다이렉트 입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간사 다이렉트 입주에서 입주박람회 주간 업무 총괄을 맡고 있는 부대표 노승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정된 박람회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짧게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선 그간 4년간 고생하신 입주 예정자 협의회 임원분들, 그 다음에 이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애써주신 우리 SM 파트너스 법무법인 임직원분들께 감사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박람회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주박람회는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토일 3일간 경주 화백 컨벤션에서 3층 대형 전시장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포항 관내에 진행했던 타단지 사례를 봤을 때 가장 큰 전시장 1000평 정도가 넘는 전시장에서 저희가 최초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시상 또한 우리 포항 최고 단지의 명성에 걸맞는 그런 행사장을 준비 예정입니다. 참여 품목으로는 총 26가지 품목이 있고, 그 다음에 85개의 업체, 이 또한 포항 관내에서 최대 업체 수와 품목이 참여하게 되고요. 우리 박람회 때 수요도 조사를 거쳐서 지금 26가지 품목이 박람회 때 참여하기로 되어 있으나, 추후에 입주 기간을 망라해서 입주민들께서 사소하게라도 공동구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주관사에서 기업으로 소싱을 해서 보다 나은 조건에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품목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저희 카페에 이미 모든 카테고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좀 지루함을 줄이기 위해서 품목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입주박람회 행사 중에 하나의 경품 추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주박람회에서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경품 추첨 행사가 있습니다. 상품으로는 양일간 똑같이 1등은 스타일러, 2등은 55인치 스마트 TV, 그다음에 3등은 백화점 상품권이 준비되어 있고, 그 외에 기타 간단한 재미나는 게임을 통해서 백화점 상품권, 그 다음에 소형 가전, 여러 가지 기타 주방용품 등 저희가 푸짐하게 준비 예정입니다. 경품 준비 또한 저희 포항대에 있었던 명성에 걸맞게 저희가 양일간 포항 관내 최대 규모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품 추첨 상세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 행사는 금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업무 끝나시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시간 늦게 시작하고 11시 시작하고 오후 7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경품 행사가 있는 주말 이틀은 경품 추첨 행사를 7시 40분에 박람회 장소 내에 저희가 안내드린 공간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7시 40분까지 경품 응모를 완료해 주셔야 저희가 추첨에 적용이 되고, 저희가 추가 기다리는 시간을 드릴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다리시는 분들께서 좀 이렇게 민원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딱 7시 40분까지 접수된 걸 완료해서 경품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포항 관내에서 10개 단지를 제가 박람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해서 가장 많은 단지를 저희가 주관을 했는데요. 제 기억 속에서도 우리 포항의 예세턴이 가장 지금 성공적인 업체와 전국에서 참여하고 싶은 우수한 업체들과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궁금하신 것들이 줄눈이 저희가 타일이 있기 때문에 거실 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럼 테라포시라든가 여러 가지 코어리고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그런 안조의 재료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기술도 많이 발달했고요. 그래서 각각 제품마다 특징들이 있고 장단점이 있으니 박람회 때, 그래서 줄눈 업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총 13업체가 지금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 일정과 여러 구조, 그 다음에 시공 특징들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혹시 박람회 이후에 시공 과정이라든가 시공 후에 업체와 불편한 일이 발생하신다면 업체랑
괜히 기분 상하게 실행하지 마시고 주관사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책임지고 입주민편에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10개 단지의 주관을 하면서 이런 최대 규모의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영광을 주신 우리 입주 예정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된 사전점검 때 입주민들께서 사전점검 요령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을 해소해줄 사전점검 전문가 우리 홍채끝 담당자를 모셔서 사전점검 요령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주택점검 및 안전진단 홍채끝의 주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거는요. 저희 이제 사전점검 일주일 앞두고 계신데 저희 같은 이제 업체에 맡기신 분들도 계시지만 셀프로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사전점검 가셨을 때 어떻게 좀 점검을 해야 효율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구나 라는 걸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나 담보 책임 기간이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2년부터 10년. 저희가 물건을 구매하고 이게 원래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살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AS를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사전점검 때 보는 화자들은 대부분 세대 내부인 전유부의 화자들입니다. 그거는 이제 2년의 담보 기간을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년이라는 얘기는 입주하고 나서도 보수를 받으면 되는데 왜 굳이 사전점검 때 화자 체크하기 위해서 가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저희 이제 입주 직전에 사전점검 기간 그 이후 입주 직전까지 대략 한 2달의 기간 동안 보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도 따로 빠져 있고요. 그래서 이때 최대한 보수를 받고 입주를 하시는 게 좋고 부수적인 이유로는 이게 나중에 이제 신청하시게 되면 원래 있던 하자인지 살면서 생긴 하자인지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점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준비물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 아마 보시면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첫 번째 바가지 저희가 이제 물을 사용하는 공간 발코니 바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그런 것들에 이제 뭐 장비를 통해서도 이 굽에 물이 잘 내려가지 빠지지를 볼 수 있지만 정확한 거는 물을 직접 뿌려보시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래에 있는 콘센트 저희 전기 들어오는 확인하기 위해서 핸드폰 충전기 많이 챙겨가시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저희 전기 즉 설비는 건축과 승인 요건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입주 후에 확인을 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항상 사진들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는 이제 현관 문입니다. 정확히 현관 방음이라고 하는데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현관 부분에 레벨이 안 맞습니다. 아래에는 화재 발생 시에 연기가 차단이 안 된다, 보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건 제가 다소 예민하게 적은 내용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휠체어 유모차가 성실로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들은 이 단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게 되면은 2cm 이상, 20mm 이상 나게 되면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음 얘기가 나와서 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가시게 되면은 방음 성능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너무 먼 얘기고요. 이렇게 이제 방음 문입니다. 밀폐 기능도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이 명확하게 있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그래도 적어도 닫은 다음에 위아래 틈이나 이경 정도는 방음 정도 꼭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별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실제 점검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현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간에 없는 도어기나 인터폰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드문 경우이기는 합니다. 대부분 안 보고 지나가시는 거라 그 집 안에 들어오셔서 오셨을 때의 상부 처짐이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 작업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현관 외부부터 세대 복도 있는 데들은 이제 공용부라고 칭해서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 있지만 거기 부분부터 밖에서부터 이제 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시게 되면 신발장 하부에 있는 공간인데요. 저희가 이제 하부에 틈새를 체크한 내용입니다. 틈새는 저희 집에서 필요에 따라 이제
일부러 시공이 되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관 내부는 저희가 신발을 벗거나 이제 우산을 놓는 공간이기 때문에 먼지나 물이 쉽게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 내부의 하부 틈새만큼은 꼼꼼히 봐주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주택 관련 이제 규정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보통 공간들, 내부 공간들, 드레스룸이나 이런 팬트리 이런 것들 이제 승하게 하는데 보통 모든 공간마다 이렇게 저희 환기 시설이라고 하죠. 이게 빠질 수 있는 공기가 빠질 수, 순환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게 없어서 체크를 해놓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바닥 타일은 여러 공간들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간마다 타일 시공 방법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앞차 시공, 타일하고 바닥이 밀착해서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뜬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측에 있는 동전, 동전을 하시면 허리가 아프시니까 이런 쇠 막대기나 이런 게 없다 하시면 숟가락 같은 거 챙겨가셔서 두들기면서 다 일일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 오래 걸리지는 않고요. 방법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들겨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소리가 다른 들뜬 여부 확인해 주시고 시간이 남는다 하시면 바닥 마루까지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이들 문의를 좀 하시는 게 뭐냐면 이 바닥 수평이 안 맞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평은 모두 일정하게 다 맞을 수는 없고요. 공사는 다 일정하게 맞을 수는 없고 제가 시공을 할 때 오차 범위라는 거를 다 두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조금씩 다 다르긴 한데 1m나 1mm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평계를 가져가서 이렇게 이제 작은 공간을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건 이제 좀 한정이 돼 있고 업체에서 보는 거는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런 레이저 레벨기로 저희가 이제 각 오설이 사면을 이렇게 좀 측정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1cm 이상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구슬을 굴리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좀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수평을 보고 싶다 하시면 각 오설의 사면을 보신 다음에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다. 장비가 있다면 장비로 보시고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안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거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집에서 가장 큰 창문이 있는 곳이 거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실은 그 창호 상태를 좀 봐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제가 문 닫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정상적인 창호, 이제 그 창호 흔들림이 없는 경우이고요. 틀을 봐주시면 되는데 이상이 있는 것들은 이제 보시게 되면은 바닥에 이렇게 좀 흔들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리긴 하는데요. 오늘 일부러 막 엄청 세게 닫는 건 아니고 평소 닫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닫힌 것보다 조금 더 힘을 줘서 닫게 되면은 흔들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사전점검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대기업 시공사한테 발주를 받아서 감리 외에 민간 감리로서 시공 중인 현장을 전체 다 품질 검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자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각 현장 소장님들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간단합니다.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안 생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간이 지나면 1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벽도배가 점점 말리는, 들뜨는 뭐 이런 현상, 부수적인 건 합쳐지긴 하지만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기능적으로는 저희가 겨울철에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들어오는 우풍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격이 가해져서 그 옆에 시공이 되는 오백한 폼이 이제 뜨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뜨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후 얘기가 나온 김에 이렇게 이제 파손된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렇게 저희 뭐 잠금장치가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취약해서 파손이 잘 생깁니다. 이게 입주 전부터 생긴 경우도 있고요. 살면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긴 하기 때문에 살면서도 보시고 반복적인 기간에 보수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아파트 발코니나 이런 데 이제 물 안 빠지는 배수 구멍이 없어서 체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리에 대해서 뭐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사실 이게 뭐 그런 도서나 도면 이런 거 없이 이런 것들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리에 표기된 뭐 이런 것만으로 좀 어느 정도 보고 싶다. 이게 이제 로이 유리, 단열 유리인지 이런 걸 보고 싶다 하시면은 표기는 이제 뭐 비종 2유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KCC, 한글라스 다 공통적으로 이 표기는 로이 유리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벽도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공 중인 현장,
벽돌배 안에 들어가는 석고보드입니다. 거기 이제 곰팡이가 핀 건데요. 뭐 만약에 이제 습 과다로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치를 취하고 넘어가는 게 이제 거의 차선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공정상 그게 이제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산업적 때는 사실 뭐 벽돌배를 뜯어보거나 훼손하거나 그러실 수가 없기 때문에 보실 수가 없고요. 그래서 뭐 장비를 통해서 곰팡이가 보이지는 않지만 당연히 취약한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난방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 맡기셔야 된다라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요즘에는 여러 사 카메라만 대여를 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주변에 뭐 건축, 인테리어 이런 쪽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영상 카메라가 있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는 사용을 안 해봤는데 어플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단열을 보고 싶다 하시면 단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문제가 생기는 곳이 외기와 접한 모서리 부분 그리고 샤워틀 주변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누수는 사실상 산업자원 기간에 생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만약에 내가 누수를 보고 싶다 하시면 전 구간을 다 훑어서 보셔야 됩니다. 단열은 난방 같은 경우는 이제 단열을 이렇게 이제 모서리 부분이나 샤워틀 주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채광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규상 이렇게 이제 내리을 이제 걸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예외적인 거니까 지나가도록 하고요. 난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집에 난방비가 안 깔려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시는데 시공 과정상 그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빠져 있는 것을 걱정을 하는 거는 저희 이제 욕실 공간, 저희 뭐 예를 들어서 부부 욕실 들어가서 바로 문 앞에 한번 이제 틀고 나서 시간 좀 지나고 섰을 때 좀 따뜻한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배관이 누락되는 것보다는 사실 그런 문제입니다. 이 배관 사이 간격이 너무 넓어도 안 되고요. 좁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간격이 다 균일을 해야 되고요. 이게 차이가 있으면은 열 전도율에 이제 변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좀 예외적인 건데 이제 현관 신발장에 이제 올라가면서 틈이 벌어지는 거를 이제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벽체 수직 실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경우였고요.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정도를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좀 QR이 나왔는데 다들 표정들이 진지하세요. 그러니까 진지를 넣어서 좀 앞에서 무서운데 제가 괜찮나요? 발표를 잘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만큼 좀 진지한 자리여가지고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시면 저희 카페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올 때 다른 저도 이제 주말에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군데 다니는데 이걸 할까 말까 하는데 포항을 이상하게 꼭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포항에 좀 애정되고 포항에 좀 어떡하다 보니까 좀 살았습니다. 한 6년 정도 살았는데 약간 좀 사설이 길어서 아무튼 뭐 그래서 좀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뭐냐면 저희 하면 게시글이 있는데 뭐 거기에 새로운 글을 쓰고 막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너무 혼란을 가하는 게 안 되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포항을 오면 그 나쁜 뜻이 아닙니다. 다들 약간 좀 진중해서 표정이 가끔 발표하고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저번에 제가 한번 겪고 이걸 좀 풀고자 준비를 했는데 그 게시글 중에는 이분의 댓글에 제가 그 대표가 아닙니다. 이건 담당자인데요. 좀 주말에 와서 일을 하니까 뭐 발표를 잘하더라 좀 칭찬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걸 보고 저도 뭐 일했다는 걸 어필을 할 수도 있고요. 뭐 회사에서 쪼지는 않는데 제가 뭐 좀 이벤트를 드리려고 해요. 결론은 이거였는데 제가 뭐 드릴 거는 없고 저희 산업작업 서비스를 이제 하시는 한 분을 좀 무료로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좀 괜찮으신가요? 비용이 뭐 저희가 엄청 비싸진 건 아니지만 싸지도 않습니다. 이거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평일에 월요일날 이제 다 읽어보고 한 분을 추천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되게 별로십니다. 너무 잘했나요? 그쵸?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개만 더 하려고 하는데 댓글 말고 제가 여기서 보니까 연세가 연령대가 다양하세요. 그래서 지금 뭐 1시간 정도 지나 좀 지루할 수 있는데 가위바위보를 좀 가볍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 반응이 너무 없어요. 무서워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저랑 똑같은 걸 내신 분만 제가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를 이기거나 쓰면 내려주시면 되고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많으시니까
가위바위보, 가위입니다. 네, 가위만 보여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주먹입니다. 네, 주먹. 네, 가위바위보. 네, 눈치 빠른 분들 아시죠? 보자기. 네, 보자기고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주먹입니다. 네, 주먹. 보자기 내려주시고요. 주먹 몇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이쪽 한 분, 세 분. 네, 여기 계신 분들이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이기신 분. 가위바위보. 주먹 내려주시고요. 네, 가위바위보. 네, 주먹. 네. 제가 이따가 명함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물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해요. 이것도 다 회사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라 좀 포항이어서 제가 포항을 되게 좋아합니다. 진심으로. 네, 아무튼 헛소리 그만하고 위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사용할 분들은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주방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방 같은 경우는 빠진 것들이 없이 다 본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하단 부분, 네, 이렇게 이제 저희 물을 사용하는 공간, 특히 설거지하는 공간에는 저희가 물을 타고 하부상으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물끓기 홈이라고 해서 이렇게 홈을 파도록 되어 있고요. 2차적으로는 이 끝단이 올라와 있는, 그래서 물이 타고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자재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니까 요즘은 흔한 방법은 아니고요. 그래서 하부장을 하부 이어지는 부분들을 틈새를 코킹으로 막는다든지 이 세 가지가 안 되어 있다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가서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 이 무거운 사파들이 쉽게 들렸습니다. 여성분들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것들이 있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 잘 안 보시는 부분이긴 한데 하부장 열어보시면 이따가 좀 보실 텐데 그 난방 온수 분배기가 있습니다. 이 하부도 다 마감을 해야 됩니다. 이게 먼지가 달리기 때문에 분진 방지 도장, 이런 장판 이런 것들이 활용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방은 정말하는 상부장과 하부장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전자분들 대부분 안 맞을 거고요. 수축수평이. 그래서 일괄적으로 입주자에 조율을 할 텐데 간혹가다가 이제 누락이 되는 세대도 있다 보니까 내가 좀 불안하다 하시면 일일이 다 체크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자 개수가 많은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율을 요구한다 이 정도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이거는 좀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부산, 김해 이쪽에서 좀 이슈가 됐던 건데 옛날에 흑파리라고 해서 알람 번식하는 그런 좀 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번거로운 애인데 그런 애들이 이제 저희 번식을 이런 데서 합니다. 가옥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그래서 이제 자면 랩핑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랩핑이 안 되는 것들이 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저희가 장을 닫게 되면 팡 닫히는 게 아니라 천천히 어느 구간을 가게 되면 천천히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압수 댐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왼쪽이 잘 된 시공이고요. 오른쪽이 잘 안 된 겁니다. 이 댐퍼가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야 정상이다. 엇갈리거나 서로 아래로 가 있다 아니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닫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교차돼서 하나는 잘 되고 하나는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발코니도 마찬가지로 물을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주방 발코니 같이 이렇게 단이 나눠져 있는 곳들 해서 물을 뿌려가서 제가 구별을 봐야지 하는데 그 단이 나눠져 있으면 그 공간은 이제 1단, 아래단만 이제 구별가 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까지 이제 물을 2층까지 뿌리실 필요는 없고요. 구조상 1층만 보면 되겠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호 문을 닫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점검 상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스트라이커 상태나 잘 됐는지 이게 없다라고 하면 요즘은 좀 흔하진 않은데요. 자전같이 이 옛날에 이제 손잡이 목걸이 같은 거 회색 돼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누수는 잘 발생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대표적인 공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으시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 발코니 같은데 하얀 색깔 통, 이걸 상온통 우수관이라고 합니다. 물이 내려가는 통인데요. 하부에 물이 고여있는 것은 구조상 정상이고요. 염류 방지를 위해서. 근데 이제 위에 부분에 물이 이제 고여있는 것은 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좀
흔한 경우이기 때문에 좀 봐주시는 게 좋고, 보통은 주변 도장도 하얀색이기 때문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얼룩 여부를 좀 꼼꼼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침실을 말씀을 드리면, 침실은 옵션 사항이 아니니까 모든 방에는 다 문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꼼꼼히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상태에서 간격 차이, 그리고 하부에는 요즘에 그 문지방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틈이 있습니다. 그게 시공사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가장 표준으로 보는 LH 같은 경우에는 6mm가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방 같은 경우에 넘어가게 되면 빛이 새어나가거나 소음이 나가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6mm 기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낮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도배 민감하게 잘 보고 하시는데 불을 켜도 잘 안 보입니다. 랜턴 같은 거 챙겨가셔서 랜턴을 비추는 거랑 안 비추는 거랑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얼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화장은 아니고요. 물티슈 같은 걸 한번 닦아보시고 젖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런 것들 닦아보시고 지워지면 그런 것들 화장 안 잡으시는 게 낫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욕실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욕실 가장 중요합니다. 물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어서 그런데요. 욕실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이 하부 중요합니다. 요즘에 품질을 워낙 많이 신경을 쓰고 나아져서 괜찮지만 그러면 불구하고 여기는 이제 한 95%는 안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부에 틈새가 있는데요. 욕실 청소도 자주 하고 샤워도 자주 합니다. 여기 하부가 틈이 있게 되면은 자재가 썩거나 푸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이거는 국토교통부가 보시면 행정조치 하자마자 기준에도 명확하게 이게 없으면 그냥 하자로 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실제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이제 공공욕실, 도구욕실 다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멸치, 누락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집 모든 공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용도 마찬가지이고요. 날카로운 부분들은 좀 라우딩 처리가 어느 정도 돼 있진 않은지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욕실은 저희가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 문턱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LH 기준으로 60mm, 그 하자공대조정위원회 기준으로는 50, 그러니까 보통 한 70mm, 60에서 70mm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낮게 되면 문을 열고 닫을 때 슬리퍼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욕실 천장에 뚜껑이 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점검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없어야겠지만 이제 뭐 요즘에 가보니까 뭐 인분이 발견됐다 하는 분들이 보통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한번 봐주시고요. 그 두 번째로 누수가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얼룩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위를 보시게 되면은 보통 가장 탑층 말고는 이렇게 다 단열재로 마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얼룩 부분들, 결루수나 이런 것도 있진 않은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이음부 부분하고요, 벽차로 가는 부분, 배관 통과부, 주변부 이런 부분들 마감이 안 되어 있으면 구조상 여기로 납치가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 보시는데 여기는 이제 좀 그런 이유들 때문에라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많은 입주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시공사가 과연 보수를 해주냐입니다. 한 5년 전에는 그 보수 해서 받는 비율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 83%도 3년 전 자료이고요. 요즘은 거의 웬만한 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11만 세대가 넘게 점검을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한 97%, 8% 이상 보수를 받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보수는 잘 되니까 최대한 이렇게 사전에 정보를 많이 취득하셔서 점검을 좀 잘하시면 좋겠다. 저희 직원들이 입주하면서 이렇게 이제 한 번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아마 에서던 저희에서도 아마 사전장관 많이 바뀌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 업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 홈체크도 지금 한 300세대 정도 가까이 예약을 진행하는 상황이고요. 뭐 이것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점검업체 궁금하신 분들은 점검업체가 점검하는 항목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일반 점검, 장기 점검, 일반 점검 눈에 보이는 거, 장기 점검 눈에 안 보이는 거 이렇게 하는데 일반 점검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거고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홈체크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100% 건축 전문가 인증된 분들만 현장에서 인증을 직접 해드리고 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일반적으로 진행한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비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여러 카메라로
말씀드렸던 것들 보고 공기질 측정 이렇게 하는데 공기질 측정은 사실 측정보다 더 중요한 게 베이크아웃 잘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하셔서 이틀 정도 이상 되는 방법으로 하시고요. 라도 같은 경우는 기체성 방사능 측정을 하는데 이거는 라도나이라고 해서 간이 측정기를 배열을 해주는 곳들이 무상배열 해주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 시청, 부처 이런 것들 말고요. 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관련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배열해 주는 곳들이 있고 그 시초가 저희 경상도권에서 이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좀 찾아보시면은 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점검을 해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혹시라도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자녀 세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월요일날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좀 나오신 분들은 빨리 좀 신청을 해주시면은 최대한 원하시는 시간대는 못 맞춰드리지만 네, 저희 가격은 할인된 가격을 좀 동일하게 적용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찍어주시네요. 예를 다 하셨나요? 그래요? 혹시 안 하신 분 있으면 한번 좀 찍어주세요. 상담 한번 받아주시고 이것도 상품을 받아야 되나? 그럼 다 찍으시겠죠, 그죠? 제가 뭐 강요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뭐라고 혹시라도 주저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네. 아무튼 저 오랜만에 포항 내려와서 어제 내려와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늘도 또 좋은 추억 만들고 갈 텐데 좋은 시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마지막까지 잘 준비하셔서 평안하고 행복한 입주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